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오늘은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은 코엑스에서 코리아 서비스 마켓 행사가 있었습니다. 오클랜드 코트라의 협조로 WTV도 이 행사에서 약 20개 업체를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한국의 아이디어 제품의 뉴질랜드 수입 문제를 상담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콘텐츠를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넣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구현하느냐는 그냥 퍼실리티, 그냥 그 하나는 시설은 만들어 놓고 다른 게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가능한데 그게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저희 거는 그래도 거의 매년 그 해외 한인 방송가 분들이 이렇게 트위스트 해주셔가지고 계속 제공을 좀 하고 있어요. 마르고 뛰어나기 때문에 각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딱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굴 자체가 금방 환해지고 표가 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도 가능하고 자유 모드로 속도도 가능해요. 네, 속도도 뭐 빨리 느리게 뭐 잘. 한번 보시죠. 네, 지금부터는 현충일 특집 순서를 마련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있는 북한 노동당 당사를 찾아봤습니다. 이 노동당 당사는 6.25 전쟁 이전에는 북한 땅이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실감할 수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노동당사는요, 여기가 이제 6.25 전에는 이북 땅이었어요. 38선 이북이라서 북한 정치였죠. 김일성 정치였고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철원을 차지하면서 이게 이제 한국 땅이 됐는데 이 노동당사는 예전에 그 북한의 노동당의 그 당사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른들한테 듣기는 철원 포천까지도 관할을 해서 주민들의 그 혈세를 걷어서 그 당비로 쓰고 막 이러던 아주 가슴 아픈 곳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 지하가 있었는데 지하에서도 많이 고문을 당해서 주민들이 많이 죽고 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는 우리나라가 분단돼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면 64만 6,878시간 43분 1초, 2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초가 계속 가고 있죠. 여기는 철원군 노동당 당사입니다. 이 러시아 건축 양식을 따서 이 건축물에 철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포탄의 흔적이 역력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6.25 전쟁 당시 전사한 분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나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유해나 유품을 찾아서 가족에게 보내드리기 위한 작업이 10여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모습입니다. 유해 발굴단 허욱구 단장의 말과 함께 현장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1,000여 구 중에서 신원 확인된 분들이 132분입니다. 두 분을 그래서 명단제가 이렇게 계시고 그리고 스티커가 이렇게 붙여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유품하고 같이 나와서 유품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통에도 보시면 이렇게 장목동이라고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써져 있습니다. 이걸 단서로 해서 신원이 확인된 분들이 되겠습니다.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단서를 찾는데 그런 단서가 없는 것 자체가 기본 데이터도 없지만 그 이후에 그런 사회적 환경 때문에 단서가 될 만한 유품들이 많이 훼손된 부분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 참 많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이쪽 저희 한국군 1사단 15연대 일부 그 병력이 이쪽에 주둔해서 중공군과 이제 전쟁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쪽 아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중간 지역마다 해서 지금 보시는 이 트렌치 구역 포함해서 총 5분이 지금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만 3분이 확인됐고 나머지는 이제 군데군데별로 해가지고 4분이 확인된 지역입니다. 네, 치열했던 그 전사 지역이라 그래서 4분이 확인된 지역입니다. 작년에 9.11 군사 합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행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남북 간 공동으로 유해 발굴을 화살머리에서 하자. 여기까지는 합의가 됐었습니다. 날짜도 4월 1일부터 한다. 각각 100명씩 인원을 선발해서 하자라고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군사적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북한에서는 현재까지 알면서도 이제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서울 시내에는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느낄 수 있고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6.25 전쟁 당시 희생된 분들, 그리고 이름도 남기지 못한 분들, 그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의 전쟁 기념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실종된 보업을 찾아서 왔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로버트 에드워드 마치오니,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6.25 전쟁과 관련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내외정보센터 KIC의 정영국 이사장을 만나서 6.25의 뒷얘기, 숨은 얘기들을 잠시 들어봤습니다. 그 박맹진 박사의 그 한국 전쟁의 발발과 기원의 그 원문 내용을 좀 인용을 해서 6.25 당시에 그 7사단 공병 대대장 최정원 소령의 그 위장 결혼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그 육군 7사단 공병 대대 3중대 부중대장 최종성이 그 최종성의 그 정원이죠, 정원. 그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여 최종성이 군대 부대에 복귀를 하자 부대가 텅 비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공병 대대장 최정원 소령의 결혼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최정훈 소령의 결혼식이 6월 25일이 일요일인데 오전 9시 서울의 운행궁이었다고 합니다. 그 최정훈의 결혼식 때문에 부대의 지휘관들은 전부 그 전날 서울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대 지휘부는 비었고 사병들은 이미 그 비상해제와 농번기 휴가로 소수만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7사단 공병대대는 북한군의 탱크를 막을 장애물 하나 설치하지 않았었는데 이것 역시도 공병대대장 최정훈의 의도였다. 이렇게 그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은 최정훈이 결혼식을 오전 9시에 그것도 그 7사단 그 부대에서 먼 서울에서 하여 의도적으로 부대를 비우게 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는 통례적으로 오전 9시에 하는 결혼식도 있느냐면서 북계가 6월 25일 남침을 도발한 그날 서울 운행궁에서 오전 9시에 결혼식을 거행한다는 최소령은 북계의 남침 지령을 받고 위장 결혼식 각본대로 연출하였다라고 진술한다고 합니다. 그 진술을 했다고 거기 박맹진 박사가 그 방대한 논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7사단 공병대대는 일찍 사관만이 남아있었고 최종성이 부대에 복귀했을 때 거기 최종훈 그 공병대대장 그 다음에 그 공병대대의 작전과장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물론 뭐 제7사단은 형편없이 북계에 의해서 괴멸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군 수뇌부의 전쟁 직전의 조치를 두고도 남침의 기회를 제공한 방침이라고 규정한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자료들은 6.4 8기생의 노병들의 정언 1992년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고 밝힌 데 이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협상 재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폼페오 국무장관은 4일 미 워싱턴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제재 완화를 원한다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외교에 나선 이후부터 계속 명확한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포기에 합의했다며 북한은 김 위원장이 약속한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이런 발언은 미국은 셈법을 바꾸고 협상장에 나와야 한다는 북한 외무성 담화 이후에 나온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북한과 한자리에서 다시 진지한 대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며 협상 재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에 대해 기꺼이 대화할 것이고 비핵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는 높은 우선순위라며 양국 당국자들이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아일랜드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과 적절한 시점에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Chairman Kim would like to make a deal and I'd like to make a deal with him. I look forward to seeing him at the appropriate time.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북한과의 대화는 꽤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오랫동안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 등을 감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오늘은 현충일 특집으로 광화문 앞에서 진행해드렸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오클랜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